부활절이었던 지난 주말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퀸즈 한 도로변에서 흉기에 수십 차례 찔린 여성의 시신이 든 가방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BA2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 각종 규제 부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동부 7개 대학 할인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아시안 증오 범죄 척결을 위한 대학생 축구 대회를 개최하고 기부금을 뉴욕 한인회에 전액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다수의 뉴욕시 사업체들은 채용 공고 시 급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전히 풀린 이후 첫 부활절이었던 지난 주말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피로 얼룩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청소년들이 모인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청소년 2명이 숨지고 최소 11명이 부상당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쇼핑몰에서는 최소 14명이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 총기 난사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25명이 다쳤습니다.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경찰에 따르면 부활절이었던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경 피츠버그의 한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주택에서 열린 하우스 파티 도중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파티장에는 200명 이상이 있었고 다수는 미성년자였다고 피츠버그시는 밝혔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자 파티를 즐기던 청소년들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미성년 남성이고 부상자 상당수는 대피 과정에서 골절 또는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파티장 안에서 최대 50발이 발사됐고 건물 밖에서 안으로도 몇 발 더 발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총과 권총에서 나온 탄피들이 발견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인 컬럼비아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경 인파로 붐비던 컬럼비아나 센터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5세에서 73세 사이 쇼핑객 9명이 총상을 입고 5명이 대피 중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소 3명이 쇼핑몰 안에서 총기를 꺼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몇 명이 실제 총을 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3명을 붙잡았으며 이 가운데 22세 남자 1명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그에게는 불법 총기 소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서로 알던 용의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 총격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 총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퀸스 포레스트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더프백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 뉴스,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51세의 오솔리아 갈씨로 밝혀졌으며 이날 오전 8시쯤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이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와 포레스트 파크 드라이브 교차로 부근 모퉁이에 놓여있던 더플백에서 피가 흘러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가방 안에서 숨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신은 목과 몸통, 팔, 손 등에 무려 58번 찔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길에 떨어져 있었던 핏자국을 거꾸로 뒤쫓아가 현장에서 멀지 않은 여성의 주택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서도 혈흔을 발견했는데 숨진 오솔리아 가레의 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이 집에 숨진 여성과 남편 그리고 각각 17살, 13살 두 아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큰아들은 사건 발생 당시 타주에 여행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세 아들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풀려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갈 씨는 밤에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했고
밤 11시경 같이 돌아온 한 남성이 가래 집의 지하실에서 그녀를 살해한 후 더플백에 넣어 끌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위층에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인은 갈 씨의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다음은 온 가족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강제 진입의 흔적이 없어 범인과 갈 씨가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웃들은 이번 사건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인 존 플랭크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우리는 뒷마당에 있었는데 그녀는 개와 함께 밖에 있었고 평상시와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들 가족이 약 10년 동안 이곳에 살았던 조용한 가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코로나19 사우스 오미크론 변이 BA2가 빠르게 퍼지면서 다시 확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6,889명, 감염률 4.8%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최저점을 찍은 지난 3월 6일에 1,013명, 감염률 1.5% 대비 580%나 증가했습니다. 감염률만 봐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4일 기준 뉴욕주 내 신규 확진자 중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와 그 하위 변이의 감염 비율은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업스테이트 뉴욕 일부 지역에서는 하위 변이들이 신규 확진자 중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같은 확산세 속에 아시윈 바산 신임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난 15일 뉴욕 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요일 내로 코로나19 경보 수준이 낮음에서 중간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보 수준이 중간으로 격상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됨에 따라 뉴욕시 내 기관 및 시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2,122명, 감염률 4.46%를 기록 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4일 기준 전국 7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36,830명으로 집계돼 2주 전 대비 32%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특히 대면 모임이 재개되고 백신 접종은 정체되면서 공식 집계되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떨어지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짚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었던 올해 1월 하루 250만 건에 달했던 검사 건수는 이번 주 초 약 54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의료보험 비가입자의 검사 비용을 보전해주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많은 검사소가 문을 닫은 데다 가정용 검사 키트가 보급되면서 자가검사를 하는 사람은 늘어서입니다. 때문에 현재 확진자 통계가 실제 현실을 과소 반영한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동부 7개 대학 한인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아시안 증오 범죄 척결을 위한 대학생 축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기부금과 수익금은 아시안 증오 범죄 반대 활동을 펼치는 뉴욕 한인회에 전액 기부합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한인 청년 잔 리, 김성욱, 최재석, 이태현 씨 등이 기획한 미 전국 한인 대학생 축구대회 2022 코리안 아메리칸 축구 토너먼트가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 뉴저지 월드윅 소재 슈퍼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지 워싱턴대, 뉴욕대, 펜스테이트대, 보스턴대, 뉴욕 주립대, 알바니 대학 등의 대학생과 졸업생 등이 총 7개 팀을 구성해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잔 리는 아시안 대상 인종 혐오 범죄에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다 전미 한인 대학생 축구 대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기업과 소상공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았다며 전액 모두 뉴욕 한인회를 통해 반아시안 증오 범죄 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decided to host an event together to bring the Korean American and Korean community together. And beyond that, we want to do it in the spirit of sports and competition. And so we did that. We decided there's a bigger message involved now that we want to be a part of. We're doing this to raise awareness against Asian hate. We're in the heart of New York and New Jersey, where a lot of these crimes have been happening. We feel like that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raise awareness, raise funds, help out a great organization in Cagney. For next, I think we've had a lot of interest overall. We've had great partners and sponsors in supporting this event. We feel like this can grow. This is the first of many. We feel like we can reach out to the Midwest and the West Coast. Other universities and alumni networks have reached out. 주최 측은 이번 대회는 동부 대학끼리 모여서 진행하지만 다음 대회 때부터
미 중서부대학과 서부대학들에서도 대회에 참여 의사를 밝혀온 만큼 추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특히 이번 대회는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해 한인들이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이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1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일단 한데 모여서 이렇게 축구를 통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참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더불어 오늘 아시안 혐오범죄 근절을 위한 펀드레이즈를 통해서 뉴욕 한인회 활동을 돕겠다는 그런 취지로 모여서 더욱더 감동받았습니다. 젊은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Asian Hate Crime 돼서 돈을 레이즈하는 것도 너무 반갑고 I'm so proud.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기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런 이벤트 있었으면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해요. 이날 대회에는 선수와 가족, 지역 정치인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회 기부는 당일 현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 급여 법무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5월 15일에 발효됩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5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은 직원이 4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 파견 업체를 제외하고는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소재 사업체들은 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이런 급여 수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부서장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많습니다. 이미 이번 법의 시행을 1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재계는 노동수급이 빠듯한 시기에 이 법은 잘못된 해결책이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법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쿨리의 파트너 제라드 오셰 씨는 원격 근무 시대에 많은 회사가 전국에 걸쳐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50개 주의 법령에 맞춰 채용 공고를 할 수 있는지를 고객들이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구직자가 면접 말미에 급여 수준을 알게 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많은 크리스천들이 코로나 방역 규제 없이 예배에 직접 모였습니다. 맨하탄 미드타운에 있는 성 패트릭 대성당의 문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에게 개방됐습니다. 성 패트릭 대성당 토요일 밤 미사에는 1,000명, 티모시 돌란 추기경이 인도한 부활절 미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성 요한 대성당과 리버사이드 교회에도 대면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 교회협의회는 부활주일인 어제 퀸즈 등 뉴욕시 5개 보로와 뉴욕주 업스테이트, 롱아일랜드 등 총 13개 지역, 그리고 뉴저지 한인 교회협의회도 9개 지역에서 일제히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입학 신청 프로그램의 시스템 오류, 일명 글리치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22-2023 학년도 뉴욕시 공립교 입학 신청 과정에서 추첨을 위해 각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무작위로 배정받는 번호가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 신청할 경우 새롭게 부여돼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학생은 선호에 따라 12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무작위로 배정받는 번호 0에서 9, A에서 F를 받게 되는데 보도에 따르면 숫자가 낮을수록 알파벳이 앞 순서일수록 학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이날 보도와 관련해 7만 1,000명의 고등학교 입학 신청자 중 163명이 입학 신청 과정에서 신청 절차를 취소하고 새로운 번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가 10여 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매년 렌트 안정 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 가이드위원회는 회의에서 리스 1년 연장 시 2.7에서 4.5%, 2년 연장 시 4.3에서 9% 수준의 인상폭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1일까지 표결을 거쳐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데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는 6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입국 첫날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는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6일에서 7일이 됐을 때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6일에서 7일 차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6월에도 PCR 검사 후 받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되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 6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출발한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